안녕하세요. 실장맨입니다. 어, 요즘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힘들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사연 아니면 어떤 사례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영상을 찍습니다. 좀 참조하셔 보시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어떤 나머지 추후에 진행하시는 거는 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요즘에 이제 이게 어떤 한쪽한테 너무 모든 거를 물리는 거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제 임대인이라고 하는 건물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게를 빌려서 쓰시는 이제 임차인이 있겠죠. 세입자인데 뭐냐면은 이제 요즘에 이런 케이스가 좀 있나 봐요. 이제 예시입니다, 예시. 뭐냐면은 이제 점포가 대략 한 10개 있는 그런 점포입니다. 점포인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10개의 점포가 모두 다 이제 세를 받고 이렇게 했겠죠. 모두 다 좋은 행복한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요즘 같은 시기가 되다 보니까 9개 점포가 다 나가버리고 극단적인 얘기죠. 한 개 점포가 남았습니다. 한 개 점포가 남았는데 뭐냐면은 어, 저도 이건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계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뭐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권리금도 있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그동안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모든 것들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어서 장사를 힘든 시기에도 하고 계신데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슈가 됐던 건 저겁니다. 전기료.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차단한다는 어떤 공문을 받게 돼요. 예. 그 전기세를 못하다 보니까 전기를 차단하겠다. 차단. 예. 한전에다가 전기료를 못 내면 한전에서는 전기 그 공급을 중단합니다. 전기 공급 중단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건물 그러니까 요 얘기를 드리기 전에 조금 요 얘기를 좀 먼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전기가 만약에 이제 아까 제가 10개라고 그랬죠. 그럼 10명한테 따로따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필지상에서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하나의 전기가 저압이든 고압이든 수전이 되고요. 이제 뭐 메인 분전반이라고 하는 메인 분전반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고압 수전했으면 수변전 설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각각의 그 세대로 전기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파트도 그러고 뭐 일반적인 건축물도 그러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원래 이제 건물들에 전기를 공급했는데 이제 그러면 원래 이제 전기료라는 거는 사용한 만큼 내면 되겠죠. 이게 모자 분할이라고 해서 이제 오래된 건축물들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어떤 임차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가는데 건물을 빌리기 위해서 상가 건물이나 사무실 빌리기 위해서 가는데 가면 꼭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모자 분할이 돼 있습니까?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지 않은 경우에 관리비라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월간 그 월세라는 게 있죠. 월세가 있고 나가는 금액이 그 관리비라는 게 있는데 관리비라는 거는 뭐냐면 좀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관리도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계신 어떤 직원분들의 급여라든가 아니면은 상하수도 아니면은 그 공공 부분에서 쓰는 어떤 전기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가 됐던 게 전기료니까 전기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기료가 있습니다. 전기료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러면 자기가 사용한 만큼만 내면 되는 거예요. 큰 이슈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게 10개 중에 9개가 다 나가고 한 개만 남았잖아요. 한 개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뭐냐면은 이분은 자기한테 나오는 그 아까 들어가야 될 금액이 월세 그리고 어떤 관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비 고지서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봐도 관리비 고지서가 있는데 거기에 뭐 어떤 전기세라든가 뭐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상하수도라든가 요금이라는 게 그거에 대해서 측정돼 갖고 하는데 이제 모자 분할이 됐으면 여기 전력량계가 설치가 돼 있어서 그걸 보고 측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 AMI라고 해서 어차피 한전으로 다 넘어가서 한전에서 고지서가 그쪽만 나옵니다.
그쪽만 나오는데 이제 한전에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은 이 전체에 대한 전체 금액으로 전기료가 아까 보니까 뭐 한 거의 뭐 2천만 원 돈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가게 하나가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여기 전기료에는 갇혀 있는 게 뭐냐면은 기본료라는 게 있고요. 뭐냐면 수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 용량이라는 거를 한전이랑 했을 때 뭐 100kg든 몇 킬로든 이제 수전 용량을 했을 때 거기에 아무리 전기를 안 써도 기본적으로 30% 정도 깔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용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금액이 있을 거고 사용 요금에 대해서 있을 건데 아니 장사가 안 되고 가게가 안 되는데 2천만 원의 전기료가 이 가게 안에서 한 군데에서 나온다. 저는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그 세입자분께서는 그래서 이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본인이 가서 한전에 가서 금액을 내고 협의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잘 안 되니까 요즘 힘들다 보니까 잘 안 되다 보니까 눈물 흘리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중에 얕지만 자,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 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 데에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말 그대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상가를 임대했으면은 상하수도 당연히 돼야 되고요. 전기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뭐, 이분은 자기 전기료만 내면 되는 거예요. 월세 금액에서, 관리비에서 자기 거. 만약에 계량기에 대해서 측정이 안 된다. 그럼 당연히 모자 신청을 해갖고 모자 분할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돼 있으면 그것도 그전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꼭 자기가 사용한 만큼의 전기료만 내면 되는 거지 남의 것까지 다 내야 된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건물주는 자기들은 전기 끊기고 나서 다 나가면 그 다음에 건물 매각하고 빠지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니까 요즘에 좀 화제가 되는 뭐 어떤 리츠 공동 투자 받아갖고 한 것 같아요. 금액이 보니까 그 주인이 뭐 한 9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저는 오히려 집주인한테 이 기반 시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당연히 권리 이거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명세서를 요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내는 세금만 내면 전기료만 내면 되니까. 그리고 기반 시설에 대해서 되지 않아서 전기가 만약에 끊긴다. 그럼 이 세입자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 전체에 대해서 전기 공급이 끊긴 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원래 여기서도 되게 어이없었던 게 건물주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들이 전기료를 대신 내줄 수는 없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임대가 안 나가면 당연히 전기료를 내야죠. 자기들이 보존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그 민사나 어떤 소송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기가 끊기시더라도 안타깝겠지만 전기가 끊기시더라도 그거에 따른 어떤 요즘에 뭐 장사가 기존에 다른 것 때문에 안 되셨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전기가 차단됨으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게 된 거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소송이라든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반 시설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임대료를 받는다라든가 관리비를 받는다라든가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리 건물주는 자기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상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한전이나 이쪽 가셔갖고 그 하소연을 하시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소송 전문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하는데 요거는 분명히 이런 상태에서 전기료가 나가는 거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은 어쨌든 전기 관련된 거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이분은 분명히 자기가 사용한 거에 대해서만 전기료를 내야 되는 거지 건물에 들어오는 어떤 다른 세입자들 것까지 내는 거는 아니다. 예,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걸로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상태에서 좀 오늘은 좀 무겁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좀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어서 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가볍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뭐 어쨌든 뭐 비슷한 사례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는 자기가 사용한 만큼만 내야 됩니다. 꼭 모자 분할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자 분할. 절대 본인이 다 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전기료를 하는 경우를 저도 오랫동안 해봤지만 못 봤습니다. 예, 못 봤습니다. 뭐 그러지 않은 경우 있겠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지금 옆에 이제 촬영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이거는 뭐 저한테 설명 들은 대로 일반적인 사람들도 동일하게 질문할 것 같아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뭐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여기가 메인 전기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 전기료에서 냈는데, 야, 이 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관계. 자, 한전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이 되는 거예요. 아니, 건물이라고 할게요. 그냥 물건이니까. 건물이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 이 건물에서는 뭐냐면은 관리비라든가 월세를 받는 거는 여기 세입자하고 당연히 관계가 되어 있겠죠. 계약 관계가. 그러면 우리는 건물에 대해서 자기가 사용한 만큼의 전기료를 주는 건데, 자, 무슨 문제냐면은 메인 전기가 차단되지 않냐. 나머지 9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9개소에 대해서 9개소는 이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이분은 자기 것만 책임을 지시면 되는 거예요. 9개소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한전에서 그럼 전기가 체납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차단이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차단됩니다. 차단돼요. 네, 차단돼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차단되더라도 세입자는 자기가 해야 될 권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다 했다는 얘기예요. 월세도 줬고요, 관리비도 냈고요, 자기가 사용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9개소에 대해서 전기료를 부담해야 되는 거는 건물주가 이 건물 책임자가,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본인 부담감으로 내야 되는 거지, 전기료를 자기들은 낼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건물에 대해서 전기가 차단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절대 그러지 않고요.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자, 세입자는 자기 의무 부분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건 민사로 자신의 영업을 하지 못한, 외부 전기 차단으로 인해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소송을 가시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저도 이제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한국이 참 웃긴 게,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를 좀 정리하셔갖고 이렇게 얘기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은, 뭐 건물 책임자가 됐건 뭐 관리소장님이 됐건 아니면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리를 하는, 건물주를 대신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건물주가 됐건 책임자한테 이런 내용의 것을 정리해 갖고 주면요, 공문이라고 하죠. 말로 해서는 의미가 없고요, 공문으로 접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 이 사람들도 어떤 느낌이냐면은, 좀 배운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함부로 하진 못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 아는 게 힘입니다. 모르면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당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해 갖고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게 끊길 정도까지 가는 거? 왜냐면 그 다음에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이거 다시 환전하려면은, 잠깐만, 저도 좀 저거 안 돼. 이거 그냥 밀린 것만 낸다고 해서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고압 수정 같은 경우에 COS까지 다 떠가니까. 그래서 더 복잡해지니까 하는데,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히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차단될 겁니다. 물론 이게 저기 세입자분이 더 긴박한 거죠. 급한 거죠. 이거 안 되면은 바로 그 다음날 수입이 없고 뭐 하시니까 내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이렇게까지 악덕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그걸 보고 제가 좀 많이 마음이 좀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좀 저거 하는데, 뭐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거를 단순히 이렇게 좋은 도덕적인 부분에서, 선한 부분에서 긁고 간다?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 것까지도 진행해야 된다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 안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제가 그 사연에 대해서 좀 봤는데, 마지막에 뭐냐면은, 이제 대부분 자영업자분들 이제 지금 뭐 대출 받거나 이거 할 것도 없으세요. 그래갖고 이분이 좀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할머니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거 한전에다가 그 아까 말했던 금액 미납된 전기료 못 내면 가게 다 넘어가시고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지푸라기 그렇게 가시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좀 어떻게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나요? 차단이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당연히 민사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왜냐면 자기 손해 가게를 못 하잖아요. 자기에 대해서는 의무를 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손해를 봤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이러이러한 거를 손해 봤다. 그리고 만약에 가게 문 닫은 걸 지금 뭐 코로나 그런 얘기로 할 게 아니라 전기 끊기고 건물주가 그거에 대해 책임을 다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가게 문을 닫았다. 그거에 대해서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여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가시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 여기까지 안 가고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예, 어떻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자기들이 빈 그 렌트를 못해서 빈 곳에 대해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느냐. 공공전기료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나가겠죠. 하지만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각 그 뭐죠?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도 공용 부분이 100%다 그 세입자한테 가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계약 시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 20평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용적률이라고 해서 몇 프로가 나오는데 뭐 20평이라고 해서 40평이 될 때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만 공용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거를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공용 부분까지 다 가져간다? 저는 정말로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세를 이게 저도 이렇게 사무실을 얻어서 쓰고 있고 뭐 하고 있지만 계약서상에 그렇게 써 있는 거를 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그 건물주들하고 아니면은 그 임대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하더라도 내가 당연히 내야 될 거는 관리비에서 그렇게 가는 거지 이게 뭔가 좀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너무 저거하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얘기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뭐 이제 어떤 한 분의 어떤 피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공정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뭐 법률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전기라는 지식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적으로 좀 손해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좀 이해 가셨나요? 지금 얘기한 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푸는 게? 예, 예, 알겠습니다.